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2020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내년도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올바른 방향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를 올바른 사이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렸을 때 원하는 취업식이 왔을 때 빠르게 취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조언들을 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접근해야만 좀 올바르게 방법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누적시켜서 원하는 시점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관점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재료가 문제였다 라는 관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라는 걸 가장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야만 내가 올바르게 그러면 알기 위해서 무언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나와 직무와 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노력들,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직무에 대한 노력, 회사에 대한 노력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난 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그 자체. 자, 직무 역량이 내가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어떤 직무일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 저런 관점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직무 역량을 찾고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알아달라는 식의 떼쓰기 자소서밖에 쓸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재료 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재료를 어떻게 도출하고 학습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자, 그리고 회사 그리고 직무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질과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3개월 내내 한 산업군 찍어놓고 그것만 계속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군을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자, 제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도 지원 동기를 쓰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직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와 같은 맥락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인사면 인사, 마케팅은 마케팅 두 개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학습을 하세요. 뭐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해도 좋고요. 자, 크롤링도 해당이 되고 독서도 해당이 됩니다. 자, 관련된 서적을 찾아서 읽는 것도 직무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인생기술서를 기반으로 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쓰셨던 경험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경험, 내가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탐구를 좀 하실 때 좀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추가될 게 있다면 회사와 직무에 대한 관점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신문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신문을 다 읽고 필요한 내용들 공부하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서 공부하고 익혔던 것들을 자소서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 산업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 잡혀있을 리 만무하고 트렌드 알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냥 기사 검색해서 그 순간에 보이는 정보만 자소서에 갖다 올려놓고 제출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겠죠.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사이클을 얘기 드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부 사이클 만든다는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자소서와 면접 우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1번, 2번에서 관점을 변화를 갖고 재료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자소서 면접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한다? 아닙니다. 스킬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자소서 면접이라는 건 내가 재료를 갖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습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뭘 어필해야 될까랑 다릅니다.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언제 가장 힘들었냐? 아, 저요? 저는 언제 뭐 할 때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 나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너 우리 산업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아, 저는 이 산업이 이런 점에서 매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내가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해하고 공부한 바를 드러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재료를 제시하고 다듬는 연습을 하는 거지 공식에 맞게 우겨 넣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1, 2번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도 자소서와 면접을 염두에 두면서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질에서 벗어난 준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소서와 면접은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재료가 구린데,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스펙이 아니라 재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자소서 면접 빨리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 잠깐 버려두시고 지금부터 한 1월 말까지 정말 철저하게 재료 그리고 철저하게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학습하고 접근하고 이해하는 법을 몰두하십시오. 브런치북 그리고 제가 출간한 2가지 책에 모두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내용을 확인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인 반복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반복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인생기술서 작성 그리고 읽기 그리고 새로운 관점 더하기 이거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되고요. 자, 직무노트 작성과 그리고 정리 지속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는 한두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 내용부터 이슈 그리고 책 읽고 들었던 생각 등등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쌓여가겠죠. 쌓일수록 이해도는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신문 읽기와 독서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문을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만이라도 확실하게 읽고 그리고 좀 더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점과 산업에 대한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힌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하게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킨다라는 이런 뻔한 얘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양한 책을 읽으십시오.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제품 고도화 그리고 최상의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모이게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회사나 서비스를 더 신박하게 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고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겠죠. 자,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어필하나 뭘 갖다 써야 되나 인터넷 검색하고 긁어붙이고 이런 것만 반복했으니 여러분들의 자소서 면접 수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자, 욕심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급해서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쓸 게 있다면 새로운 주제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더 이상 인재상 보고 기업 철학 보고 직무 역량 보면서 주제 제시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공부했으니까 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공부했으니까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디테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테일 개선이라는 건 내가 쓰는 언어, 자, 표현, 쓰고 있는 글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디테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경험을 얘기하더라도 인생 기술서에 썼던 구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보고 회사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도 구체성 있게 이해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보는 연습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구체성 있는 팩트, 디테일을 제시해서 설득을 완성한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팩트 플러스 생각의 완성이죠. 자,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도전 정신을 키웠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새로운 주제도 아니죠. 자, 플러스 디테일도 없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6번의 편의점 알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출 확대에 중요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디테일을 판다면 사실 더 디테일 팔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그게 어떻게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한다면 좀 더 구체성 있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5가지 사이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 5가지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올바르게 머릿속에 넣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학습하고 후벼판다면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의 취업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